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정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CES 2025 모멘텀으로 인해서 유리기판과 반도체 관련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넥스 팬데믹 우려의 진단키트주도 상승 랠리를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들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이 3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식 총수 대비 7% 규모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친 대한항공이 올해 들어 첫 회사채 발행에 나섭니다. 최근 제주항공 무한 참사로 이 항공사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채권 발행에 무난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이러한 소식과 함께 주가 움직임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WCP가 2천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채무 보증 금액은 자기 자본 대비 22%에 해당하고 보증기간은 오늘부터 2032년 1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공시 3가지 다뤄봤습니다.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특징주 탑5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범양 권역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의 러우 전쟁 종전 의지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건설 관련주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는 4% 하락하며 마감했지만 현재 저가 매수가 몰리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들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펙트 현재 상한가에 안착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신제품에 마이크로뿐이 아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비도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GH 신소재도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압병동 관련주인데요. 오늘 2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의 배경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신진 SM입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1%대 약세로 마감했는데 현재는 매수세가 몰리며 4%대 오름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에 전문가님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렌시스는 오늘 정규장과는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들어 상승 전환하며 4% 강세로 마감했던 정규장과는 다르게 현재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2%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 거래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 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거래 시작하자마자는 재건 관련주들이 좀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왔는데 다시 진단키트나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올라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GH 신소재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진단키트에서 음압병실까지 봐야 되는 건지 GH 신소재 상승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아무래도 바이러스 관련해서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기존의 학습 효과겠죠. 처음에는 이 키트 관련주들 반응을 했다가 좀 더 격화가 되면은 음압병실 관련주들도 반응을 하고 약간 학습 효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개별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학습 효과를 활용해서 충분히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을 드려요. 다만 여기에 익숙치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매매란 거에 대해서 패턴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원래 하던 대로 하시고 개별주를 안 하시는 분들은 굳이 여기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기존의 코로나19 때 한번 있었던 이 패턴들 음압병실 이후에는 또 그런 회의 비대면 회의 이런 쪽도 막 움직이곤 하거든요. 그냥 그런 거는 하나의 시장 안에서 현상 정도로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순환매가 지금 독감과 바이러스 관련주 안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도 현재 2.83%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도 이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번보다는 시세가
약해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는 건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 언제까지 더 갈 거라고 보실까요? 저는 이 감염자 수가 네.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 그 지금 독감이나 뭐 이런 쪽이 지금 되게 심해요. 우리나라도. 네. 본부장님도 지금 독감이신가 봐요? 네, 저는 휴먼한테 이제 감염을 아, 당했는데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감염이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직까지 마스크 거의 안 써요. 한 열에 2분 정도 네. 쓰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도 진짜 그 감염자랑 한 5분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아, 그냥 바로 그냥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전- 저도 내일 아니, 걸릴 저는 지금 거의 다 나았어요. 예, 아, 거의 네. 다 나아서 이제는 뭐 기침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이런 HBDC라고 해서 사실은 좀 기존에 있던 거긴 한데 SNS나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은 이 노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병원에 이제 뭐 환자가 넘쳐난다. 이제 소각장에 이제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예약이 꽉 차 있다, 막 이런 내용들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감염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뭐 독감 9년 만에 최대치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수치가 아직까지는 작아요. 근데 그 숫자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고 하면은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저는 쭉 2가지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주변에 내과나 이비인후과 좀 돌아다녀서 한번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보시고 약국 가서 감기약 많이 있어요?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약국에서 약이 동났다. 그러면 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네.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웅제약도 시간에서 5%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튜브 채팅창에 음압병실이랑 비대면 화상회의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런 단기 트레이딩,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면서 내일장 시세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주들도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IMT가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상승 중이고요. 에이펙트 같은 종목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시간의 상승률에 올라와 있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금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이쪽에 몰렸고 그러면서 어제 젠스낭의 발언이 있을 때 강했던 IMT라든지 이쪽이 시간 외로도 또 강한 것 같아요. 종목들이 워낙 빠져 있기도 했었고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IMT는 한 913억? 시가총액이 적죠. 많이 그다음에 빠졌네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도 1000억대 정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좀 또 강한 모습들이고 하나의 시장 현상이죠. 대형주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이런 종목들이 반도체 위주로 강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좀 시총이 작은 종목을 찾아서 이렇게 시간으로 움직이곤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가 막 상당히 장중에 강해요. 어떤 요소, 새로운 요소가 나와서 그러면 시간으로 아주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걸 기억해 두고 진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이 비교적 많이 낮아진 반도체 종목 위주로 지금 또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에이펙트나 IMT 같은 종목들이 강한 시세 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주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을 거래 시작하자마자는 좀 상승세가 강했었는데 상승폭을 지금 현재는 좀 대부분 반납한 상황입니다. 하창한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재건주들이 참 계속 시간을 거래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막상 정규장 시작하고 나서는 그냥 갭상승하고 계속 빠진다든지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문가분들이 오실 때마다 트럼프 취임 때까지는 재건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시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언제 갈까요? 뭐 그때쯤 갈 겁니다. 네. 말씀해주신 왜 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분명 그 이제 취임을 하고 행정부 들어설 때 큰 액션을 보일 거라고 보이는데 가장 쉽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저는 뭐 우크라이나 쪽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멘트를 치고 있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좀 급등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왜 안 가냐? 그거보다 더 투자하기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젠슨왕이 더
좋은 뉴스인 거죠. 그렇죠. 네. 젠슨항도 그렇고 트럼프가 재건도 얘기하지만 조선 같은 것도 얘기하잖아요. 네. 엔진이나 이런 건 넘버까지 확실하게 찍히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 중에 똑같이 트럼프가 밀고 있는데 어딜 갈까요? 이제 펀더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또 이제 이벤트가 터지고 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쪽이 워낙 많다라는 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과연 실적이 정말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이 떨어졌고 뭐 사실 큰 이슈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면은 뭐 시간에부터 쭉 달리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늘도 보시면은 이 중국 쪽에서의 그 이슈를 좀 찾아보시고요. 그 아까 그다음에 이제 그 조류 독감도 첫 사망자가 미국에서 나왔어요. 네. 그런 이제 질병 관련된 게 지금 워낙 기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빠져도 계속 노이즈가 되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오늘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실적 근데 이제 그 콩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콩콜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4분기 실적이 박살 나더라도 재고를 다 떨고 갈 건지, 그러니까 이제 내년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스토리를 굉장히 좋게 만들기 위해서 좀 그런 것들을 감수하겠다라는 멘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이제 31일에 이제 말일에 이제 그 콩콜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그런 멘트들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뭐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뭐 이고한신부터 시작해서 레거시 쪽에 대한 스토리들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의 스토리를 보면은 아마 그런 쪽에서의 약간 흰 겨루기가 항상 있을 거다 해서 테마주들은 대형주가 가거나 이래버리면 사실 좀 힘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산업군들 보면은 뭐 양자부터 시작하고 뭐 젠슨항의 멘트가 있긴 했지만 네. 어쨌든 테마주들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핑퐁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이 완전 사골국도 뼈가 지금 없어질 정도로 네. 이제 우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완전 고수 중에 고수들만 해야 되는 그런 테마주 중에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골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재건 관련 종목을 좋아하셨습니다. 문자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2052번님의 전진 건설 로봇 상담부터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37,600원에 비중 15%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진 건설 로봇 오늘 8%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상황이 달라진 게 네. 뭔지 생각을 해보면 당장 뭐 24시간 내로 재건 프로젝트를 뭐 이런 부분 종전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이 시기가 뭐 러시아가 얘기한 것처럼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시기나 이런 부분이 좀 미뤄졌을 때는 주가 반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볼 게 이게 진행이 안 될 것인가? 뭐 안 되면 그땐 다 빠지는 거고요. 근데 진행에 대한 부분은 뭐 러시아와 만남은 취임식 이후 이런 부분으로 미뤄졌다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손절에 대한 부분보다 추가 매수 타이밍을 보는 게 저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격으로는 대량 거래 발생한 가격 이후로는 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34,000원 초반대를 지키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고, 뭐 하락이 여기에서 오늘 나타났으니 추가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그 하락이 멈추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매수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하락이 멈추는 타이밍에서 그때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진 건설 로봇으로 꼭 수익 보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 9325번님께서는 범양건영을 가지고 계십니다. 범양건영도 최근에 재건 관련 모멘텀 올라오면서 좀 상승했었던 종목이긴 한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매수가가 6,921원에 비중 20% 가지고 계신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참 거의 6,000원대 매수가시면은 3, 4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 없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네, 정말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렇죠. 예, 네. 뭐 그래도 좀 오랫동안 잘 버티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말이 지나가서 하는 말씀이지만 네. 거의 7,000원 수준에서 1,000원까지 버티는 것도 네. 정말 이거 쉽지 지금 않습니다. 이렇게. 985원까지 빠졌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뭐 마이너스가 7, 80%될 텐데 참 쉽지 않았던 순간까지 그래도 잘 버티셨고요. 그다음에 상승도 뭐 4,000원대까지 올라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임식이나 그런 이벤트로 만약 추가적인 급등이 나와서 4,000원대 좀 넘어가면 손실이 없기는 저는 좀 사실상 확률이 거의 99% 확률로 손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4,000원대 위상으로 올라왔을 때마다 물량이 나오니까 똑같이 거기에 발맞춰서 비중을 조금씩 축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손실을 안 보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하시려면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QQQ나 스파이 사시고 그냥 안 보시면 돼요. 한 10년, 20년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매매하실 거 아니고 개별주 투자하실 거면은 손실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안 되죠. 투자인데 당연히 내가 틀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즉슨 내가 인정하고 손절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마인드가 없으면 여기서 탈출돼도 다른 데서 또 이렇게 물립니다. 열에 하나라도 이렇게 20%, 뭐 마이너스 70%, 80% 맞으면 계좌 그냥 박살나요. 지금 비중 그나마 20%여서 그렇지 내 비중 실현 종목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탈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 있으면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손실을 받아들일 일단 준비부터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4,000원 넘어가면 저는 손절하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자님 매수하신 타이밍을 보니까 뭔가 대선 테마 쪽으로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요. 4,000원 이상 가면은 그때는 비중을 차근차근 좀 줄여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는 종목도 확인해 봐야겠죠. 신세계 INC 오늘 10% 넘는 급등세 보여줬는데 현재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소폭 하락이었다가 점점 지금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신세계 INC가 현재 1.14% 하락하면서 16,520원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사님, 그 정용진 회장이 그렇죠. 무도회까지 참석한다라고 네, 해서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거는 그냥 차익 실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뭐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뭐 거래는 잘 터져놨고 네. 이게 되게 재밌는데 그렇게 참석한다라고 해서 반응을 했는데 일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중간중간에 뭔가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는 반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철저하게 기술적인 면에 의존해서 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곤 했어요. 시간외 이 정도라고 하면 내일은 밀리고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아마 또 거래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해놨다 보니까 장중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열고 뭐 시간외 같은 경우는 뭐 위에 여기에서 매수한 주체가 매도가 나오는구나 정도로 해석하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거는 단순 좀 차익 실현 물량인 것 같다. 조금은 더 꾸준하게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 체크해 봤고요.